극단 배다 이준우 연출의 붉은 낙엽은 사실 최근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화제작 중 하나입니다. 희곡문학과 연극 스테이지를 소개하는 문스테이지입니다. 저는 문스테이지의 기획과 진행을 맡은 연극배우 문혜주입니다. 우람문화재단의 기획개발 프로그램을 거쳐서 작년 서울연극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요. 대한민국 연극대상, 대상, 동아연극상, 작품상과 신인연출상, 국내에 권위 있는 연극상을 휩쓴 보기 드문 수작이죠. 8월 12일에서 15일까지 영등포 아트홀에서 관객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붉은 낙엽은 미국의 추리소설 작가 토마스 H. 쿡의 동명소설을 김도영 작가의 각색으로 무대에 올린 작품입니다. 붉은 낙엽의 원작자 토마스 H. 쿡은 1980년 첫 번째 장편소설 블러드 이노센트로 소설가로 데뷔합니다. 1996년에 발표한 체이텀 스쿨 어페어가 미국 추리작가협회에서 그의 최고의 추리소설에 수여하는 에드거상을 수상하면서 추리소설 작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2006년에 발표한 붉은 낙엽은 에드거상을 포함해서 추리소설 분야의 상을 여러 개 수상하면서 작가의 대표작이 되었습니다. 작가는 현재까지 30여 편의 소설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 국내에 번역돼서 소개된 작품들로는 브레이크 하트힐, 체이텀 스쿨 어페어, 밤의 기억들 등의 초기작들과 그리고 비교적 최근작인 2012년에 발표한 줄리언 웰스의 죄가 있습니다. 작가가 2018년에 발표한 이븐 다크니스 싱즈는 소설이 아니라 작가의 여행담을 담은 에세이입니다. 아우슈비츠, 히로시마, 뉴욕의 무역센터 빌딩이 있던 자리, 그리고 자살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 다리와 일본의 후지산 근처의 한 숲까지 작가의 표현에 의하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장소들인 이곳들을 방문하며 작가는 인간 내면의 어두운 면들을 고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그리고 개인 속에서 슬픈 장소들을 방문해 가면서 작가는 이를 통해서 교훈과 희망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토마스 H. 쿡의 소설들은 장르상은 범죄소설, 추리소설이지만요. 형사의 입장에서 범죄 사건을 파헤치기보다는 작가는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매우 시적인 문장으로 표현하면서 매우 서정적인 분위기를 창조해냅니다. 붉은 낙엽은 이런 작가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작가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붉은 낙엽은 미스테리 스릴러 장르이지만 심리 드라마로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미국 웨슬리의 작은 마을, 평화로운 가을을 보내고 있는 에릭의 가족에게 이웃집 카렌의 어린 딸 에이미의 실종 소식이 전해집니다. 실종 전날 밤까지 카렌의 집에서 에이미를 돌보았던 에릭의 아들 지미가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죠. 형사의 신문에 아들이 정확한 알리바이를 대지 못하자 지미의 아빠와 엄마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친구에게 부탁을 청합니다. 믿음과 의심의 줄다리기 속 에릭의 집안을 물들여가는 붉은 낙엽의 흉흉한 적조.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붉은 낙엽 이전 이준우 연출은 김도영 작가와 함께 작업을 했었던 무슨 6년 왕석의 이야기로 이미 관객과 평단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이전 작품들이 전쟁이라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인간의 어두운 면을 다루어왔다면 붉은 낙엽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인간의 어두운 면, 그러니까 의심과 의혹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붉은 낙엽을 각색한 김도영 작가는 최근 한국 근현대사를 어우리는 장장 4시간짜리 금조 이야기를 공연으로 올리면서 역사 속 개인이라는 주제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준우 연출은 다음 작품들이 뮤지컬과 그리고 고전 작품 파우스트를 재해석한 작품이라고 하네요. 이 신진 작가와 신진 연출의 다음 작품들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붉은 낙엽의 이준우 연출 모시고 작품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소설 붉은 낙엽을 연극으로 만들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원작의 어떤 매력들이 연극으로 만들고 싶게 하셨는지, 그리고 원작에서 원작 소설을 연극으로 만들면서 바뀐 점들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붉은 낙엽을 제작하게 된 계기는요. 우람문화재단의 김윤철 PD님께서 제안을 주셔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작품과는 좀 다른 결의 작업을 해보고 싶었고, 제가 추리소설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추리소설을 읽다가 붉은 낙엽이라는 소설을 보게 되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유철 PD님께도 소개를 해드렸고, 유철 PD님께서도 재밌게 보셔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붉은 낙엽은 그동안에 이제 보았던 추리소설들은 대부분 범인을 찾는 것에 좀 몰두하고 있었는데요. 붉은 낙엽은 그것도 있지만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고, 또 중심 인물인 에릭의 시선을 따라가는 그 과정이 흥미롭게 다가와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붉은 낙엽 이전에 이준우 연출의 대표작들은 무슨 6년, 왕석의 이야기와 같이 역사 속에 있는 개인의 문제를 다룬 작품들입니다. 네. 붉은 낙엽이 이전 작품들과 구분되어지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그런 작품일까요? 네. 그동안 역사극을 많이 해왔는데요. 사실 역사극 외에 다른 작업을 하고 싶다는 갈증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리극을 하게 되었고, 역사극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역사만 하고 굉장히 진지하고 재미없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좀 많이 들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요. 또 사실 크게 보면은 그동안 해왔던 역사극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그동안 해왔던 작업들도 인간성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었고, 인간의 내면 심리를 보여주는, 어떻게 하면 잘 보여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췄는데, 붉은 낙엽도 인간성에 대한 고민을 역시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어떤 선택들, 판단, 그리고 의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찾아오는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라는 게 얼마나 부실한 토양 위에서 세워진 것인지, 이러한 관계성이라든지 인간성에 대한 고민이 그동안 해왔던 작업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동안 역사를 해왔다면 이번에는 현대로 넘어와서 현대극을 했다는 거, 그리고 좀 더 극적인 드라마 구조의 작업을 했다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출님이 말씀하셨듯이 붉은 낙엽은 사실 추리소설이지만 등장인물들의 인간적인 내면을 더 들여다보는 네.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서정적인 심리 드라마다라는 평들도 있습니다. 이런 서정적인 심리 드라마를 무대화하기 위해서 연출자로서 어떤 작업들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는지요? 네. 첫 번째는 역시 관객의 경험에 무엇일까? 관객의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소설에서 나타나는 중심 인물인 에릭의 의심의 경로를 관객분들도 잘 따라갈 수 있으면 했고요. 그래서 희곡을 소설을 희곡화하는 데 있어서 이야기 구성적인 측면, 그리고 소설에서 나오는 수많은 공간들을 어떻게 무대 위에 옮겨올 수 있을지, 그 공간의 사용이라든지 공간의 전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것에 좀 더 목표를 두었습니다. 네. 그 공간 연출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동아연극상 신인연출상 심사평입니다. 네. 문학의 언어가 어떻게 연극의 언어로 전환되어져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공간화하는 연출자.
예, 아주 호평인데요. 사실 이준우 연출은 대학에서 영상 영화를 전공하셨잖아요. 네. 예, 연극 연출을 하시면서 연극이 소설과 달라야 하는, 소설 문학과 달라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연극이 영상 영화와 달라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네, 문학은 작가가 쓴 글과 활자로 만나고 영화는 카메라에 담긴 영상을 스크린을 통해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면에 연극은 무대 위에 배우를 통해서 관객과 만나는데요. 그래서 무대의 언어가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관객의 경험이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무엇으로 만나는지, 어떻게 만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극을 하는 창작자분들께서는 연극성에 대한 고민들을 그래서 계속 해오시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무대 위의 배우들과 만난다는 점, 살아있는 배우들을 만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준우 연출가 극단 배다의 다음 작품들이 궁금합니다. 현재 작업하고 계신 작품들이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작품들이 있으시면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먼저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저희 극단 공연이 하나 끝났는데요. 영등포 아톨의 올해 상주단체로 선정되면서 신작을 올렸는데 세상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쾅 소리 한 번 없이 흐느낌으로 라는 긴 제목의 공연이 잘 마무리가 되었고요. 아마 내년에 재공연을 추진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영등포 아톨에서 붉은 낙엽 재공연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10월 말에는 제 개인적으로 외부 작업을 하는데요. 우란문화재단에서 뮤지컬 동네를 할 예정이고 12월 말에는 대전예술의 전당에서 파우스트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예. 뮤지컬까지, 그리고 고전 문학을 다시 재해석하는 그런 공연까지 네. 아주 굉장히 연출의 범위를, 작품의 범위를 넓혀가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많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